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큰 폭의 하락에 대한 그런 연속성을 끊어냈다라는 부분들은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하락폭이 태국의 GDP와 맞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하락은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뉴욕 증시의 이틀 하락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금리 인하를 비롯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연준이 나서야 할 때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연준은 그동안 금리 인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지금 통화정책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뒤집어 엎고 금리 인하를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월 동안 2.5조 원을 매도했다.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담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 양상이 한국의 엑소더스, 즉 대량 매도를 하고 한국을 탈출하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2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2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약간은 좀 실망스럽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각국의 대처들이 이제 조금 더 좀 능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지금까지는 좀 바라보는 상황이었다라면 이제는 조금 적극적인 대응 전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일단 하락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많은 폭의 상승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장 후반부에 다시 보합세로 머무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보통은 이 정도 급락이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보다도 그냥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치부하고 다시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단 이번 이틀간 하락폭이 워낙 깊고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기술적 반등에 대한 그런 상승폭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상에서는 횡보가 됐든 주가 반등이 됐든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도 아주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나스닥 쪽에서의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나타났죠. 그래서 나스닥은 그나마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의 이런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반등도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5일 동안 최근 일주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주요 기업들의 상황들을 좀 보니까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순서로 이제 이 시총 감소액이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중에 애플의 시총만 하더라도요. 무려 1,320억 달러가 감소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한 부분이고요. 지금 616조 원이 일주일 사이에 날아갔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요. 세계 26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태국의 GDP 이 전체치와 맞먹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과도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이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중국의 이런 악재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을 때 이 생산 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애플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 역시도 2분기 시점에서 실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고요.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IT 또는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또 해외 기지에 공장을 많이 두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상황들을 봤을 때는 뭐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가총액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내용으로 풀이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딱히 그것만으로 국한돼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CDC 질병관리본부죠. 이 미국의 CDC가 과도하게 경고를 해서 시민들을 겁먹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많이 끌어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남 탓하는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도 연준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자,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렇게 경노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주식 시장의 폭락 때문이겠죠. 트럼프가 이제 그 취임 이후에 가장 이제 경제적인 업적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미국 증시의 신고가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열이 받을까 이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재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이 사태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뭔가 직접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팬데믹에 대한 부분들은 세계적인 대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막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시죠. 뭐 아직 시간은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런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8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그 국가들 뭐 이탈리아도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여행 경보를 이제 격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지금 미 국무부하고 CDC에서는 지난 22일이었죠. 22일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여행 경보를 2단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24일에는 CDC에서 이제 3단계 불필요한 여행 자제로 격상을 했었는데 국무부에서 이제 4단계로 여행 등급을 나누어서 이제 여행 금지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뭐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유럽 지역으로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가 8시에 어떠한 기자회견 발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지 시간은 6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8시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 8시에 이제 트럼프의 입에 어떠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런지 이것에 주목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한 8시경에 조금 지켜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하락세가 조금 진정세를 보였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무언가 조치를 좀 취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폭락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시장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됐을 때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좀 진정시켜줄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진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기관이 연준밖에 없다. 그래서 연준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일단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미국 국채는 벌써 이제 1.2%대, 그 단기 국채죠. 2년짜리 1.2%대까지 진입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연준의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도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행인 것은 미국 연준이 먼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상황을 보고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패닉 장세에서는 돈을 풀어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식이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입장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돈을 좀 풀어서 우리에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연준의 정책은요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지표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이 팩트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시장이 우려스럽다, 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것들은 당장 현실로 닥쳤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예측이고 공포심에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적인 수치를 가지고서 진행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일단 수치만을 가지고서 자,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약간 고지식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 얼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딱딱하죠. 이제 바늘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너무 이제 FM적인 그런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압박,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폭락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계속 커지게 된다면 연준도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지금 해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연준이 이런 상태로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이제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금 까다롭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요 시장에 돈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돈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들은 이것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외국인들이 매도를 통해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벌어지게 된다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현재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 가뜩이나 정부가 많이 신경을 썼던 이 부분들이 다시 물거품, 원상복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고, 또 미국과의 이런 금리 차이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은 단독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 쪽에 무게를 더 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볼게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 최근에 사흘간이죠. 이제 최근 사흘 동안 외국인들이 2.5조 원,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들 자체도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원화 매도세가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어서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요, 일단은 수출 기업들에게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런
그 악재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뭐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부분일 텐데,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매도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율은 일단 뭐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든지 이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좋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좋아요 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먹히진 않을 것이다, 단지 불안감만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 대외적으로도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요. 뭐 일단 유입은 떨어지고 이제 유출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걱정들을 일단 좀 많이는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의 이런 그 매도 양상을 가만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 또 한국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변화일 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식시장에서 많이 하긴 했으나 그 물량들을 전부 다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 주식이 아닌 채권 쪽으로 매수를 유입시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요, 그 뭐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매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 매도 양상이 일주일 동안에, 최근 4월 동안에 2.5조 원을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채권의 그 잔고 추이가 늘어나는 모양새를 좀 보게 되니까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을 팔아서 채권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것은 이제 수치상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말로 제임스나 토마스가 주식을 팔아가지고 안 떠나고 채권으로 이동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기 상황에서 채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채권 매수자들이 이 부분을 채웠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식에선 팔아가지고 그냥 떠났고 새로운 자금이 이 자리를 채권으로 메꿨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전체적인 금액의 동향으로 본다라면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주식 매도를 통한 그런 매도 흐름들은 나타났지만 현재 이런 자금들의 일부분이 채권 시장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단순한 그 포트폴리오의 변화, 지금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동하겠다라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도 이제 숙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만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시장이 안정화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다시 외국인들의 매수나 이런 유입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더라도 이 가격에 대한 그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저가 매수 때에 대한 유입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일단은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좀 최근에 과도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됐든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진정세를 찾는 그 무언가의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 정부들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서 움직임이 결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특별히 많이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그런 전략들 잘 그대로 유지하시고 좋은 전략들을 활용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트럼프가 이제 뉴욕 증시가 폭락한 것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켜보는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연준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다. 미국의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뭐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압박이 심하다라면 이것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을 탈출하기 위한 매도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변경, 즉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을 때란 언제인가? 공급이 너무 많아 수요 측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나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면 모두가 팔고 싶어 할 때다. 네. 매도의 압력이 강할 때. 즉,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네. 그럴 때가, 주식이 쌀 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쌀 때인지 아닌지 결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느낌 좋은 그런 기분 좋은 출발 오늘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